이제 11장 안테나 또 뭐 이렇게 radiating system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radiating systems. 여기서 이제 안테나 또는 이제 radiating system 이렇게 이제 표현을 같은 걸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제 안테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 전류가 있으면 전류, 커런트죠. 회로에 흐르는 전류예요, 전류. 이거는 이제 그 회로 뭐 이렇게 또는 뭐예요? 컨덕터. 어떤 컨덕터, 어떤 회로에 있는 그런 전류를 공중으로 날려보내는 거죠. 뭐로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로 나르는 거죠. 또는 스페이스 이렇게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전류를 전파로 만들어 주는 그 장치. 여기 지금 이제 안테나가 이렇게 생긴 안테나도 있고, 좀 해봐야지 잘 보겠네. 이렇게 생긴 안테나 있고, 이건 이제 그냥 이건 선이고, 이게 안테나죠. 이게 이 부분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 전류 흐르는 것이 공간에 전파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생긴 안테나뿐만 아니라 또 이런 안테나도 있네. 이런 안테나가 있는데 이런 안테나도 마찬가지예요. 요 끝에 전류가 여기 지금 헬리칼 안테나라고 해서 돼지 꼬리처럼 또 꼬불꼬불 스프링처럼 생긴 안테나가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그렇게 되면 이 전류가 흐른 것이 공간에 전류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는 일단 전류가 공간에 전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만들어진 전파가 휙 이쪽으로만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딪히게 돼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부딪혀갖고 부딪히면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부딪히면 이렇게 가겠지. 그렇게 만들어진 안테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안테나는 이렇게 다양하게. 예를 들면 여기 또 이렇게 직접 만들어본 안테나인데 여기 자세히 보이게 이렇게. 지금 여기에는 지금은 이렇게 약간 그 기다랗게 생긴 어떤 이렇게 부채 나뭇잎 모양 대나무 이파리 모양이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모양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면 공중에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된다. 이런 것을 안테나라고 해요. 근데 그때 이런 걸 우리가 송신 안테나라고 해요. 이걸 이제 그렇죠. 전파를 내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송신, 트랜스미팅이라 트랜스미터 또는 트랜스미팅 안테나, 송신 안테나고요. 자, 이렇게 송신 안테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렇지. 반대로 공중에 있는 전파를 받아서 회로에 받아들이는 게 있었겠죠. 지금 이것도 지금 이 안테나도 그냥 저쪽에 이걸 만약에 저 인공위성을 향해서 놨다 그럼 인공위성 전파가 와가지고 여기에 부딪혀갖고 이쪽으로 들어와요. 직접 오는 것도 있고 부딪혀갖고 여기에 수신할 수가 있어요. 수신할 수도 있어요. 수신기를 쓸 수 있어요. 수신 안테나로. 실제 수신 안테나 쓰이는 경우 특별하게 다른 장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안테나도 만들었는데 아까는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흘렀어요. 여기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파가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여기다 가만두고 수신기를 매다 놓게 되면 말이죠. 공중에서 온 전파를 갖다 받아가지고 수신기로 들어오게 돼요. 공중에서 온 전파를 받아서 회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안테나. 이것도 안테나죠. 그리고 이런 안테나, 수신 안테나라는 거 있어요. 수신 안테나, 리시빙 안테나. 좋네. 잠깐만요. 너무 잘 벌어져가지고. 자, 여기서 receiving 안테나, 수신 안테나, 송신 안테나.
안테나라는 것은 수신 안테나도 있고 송신 안테나도 있는데 우리가 송신 안테나로 쓰이는 상태 그걸 우리가 radiating 시스템이라고 radiation을 갖다가 radiation 시스템을 이걸 우리 말로 뭐라고 부르냐 복사 뭐 흡체 복사열 할 때 복사해 복사열 이런 복제예요. 사자는 뭐야? 사격할 때 사. 내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송신 안테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송신 안테나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레디에이팅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송신 안테나. 송신 안테나 개념으로 할 적에 레디에이팅 시스템 그리고 대부분 안테나들을 해석할 적에는 송신 안테나 개념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수신 안테나로 할 적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뭐가 달라질 것이냐? 송신 안테나로 하는 걸 갖다가 송신 안테나로 해석하거나 설계해서 만약에 수신 안테나로 또 한다고 할 적에 별도 설계를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는 그냥 겸할 수가 있어요. 이 안테나 하나 가지고 송신도 할 수 있고 수신도 할 수 있어요. 송신도 할 수 있고 수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지금은 이제 안테나를 갖다가 볼 수 없지만 예전에 안테나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태 안테나가 바깥으로 툭 튀어나와 있던 그런 폴더폰 그렇죠. 폴더폰이라든지 그냥 일반 어떤 그런 폰 옛날에 3D 폰들 보게 되면 안테나 쭉 뽑죠. 아니면 안테나 그냥 거기에 달려 있으면 달려 있어요. 그 안테나는 어떤 안테나냐? 송신 안테나, 수신 안테나냐? 송신도 되고 수신도 되는 안테나예요. 송신도 되고 수신 안테나. 어떤 안테나가 꼭 송신용만 있는 게 아니라 송신, 수신을 동시에 하게 돼요. 송신, 수신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뭐 송신용으로만 이용하는 안테나도 있겠죠. 송신용으로만. 수신용으로만 이용하는 안테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텔레비전에 안테나가 붙어 있다. 그럼 텔레비전은 수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수신 안테나만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안테나에다가 전류를 흘게 되면 송신도 돼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안테나라는 것은 일단 만들어지면 송신 안테나로 쓸 수도 있고 수신 안테나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잠깐만 녹화가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안테나라는 것은 송신 안테나로 쓸 수도 있고 수신 안테나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트랜스미트를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게요. 트랜스미트 또는 트랜스미터 이제 뭐 이런 송신 쪽이라고 송신을 줄여서 이렇게 TX라고 할게요. 그리고 트랜스미트가 TX라고 그것에 대응돼서 receive는 약간 스펠링이 좀 많이 다르고 발음 좀 많이 다르지만 receive 또는 receiver 그것들로 이제 수신 쪽 이걸 줄여서 RX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다가 RX 그래서 이제 TX, RX를 앞으로 이제 줄여서 표현하기로 한다면 우리가 TX 안테나도 앞으로는 줄여서 ANT 이렇게만 쓰는 경우 많을 거예요. ANT 이렇게 그렇죠. 바쁘니까 많은 것들. TX 안테나 특성이 RX 안테나 특성 같아요. 우리 특성 TX 안테나로 TX 안테나의 특성은 RX 안테나였다. 송신 안테나로서의 특성을 우리가 구했다. 예를 들어서 뭐 주파수가 있다. 그러면 그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서 동작하고 있다. 송신 안테나가. 그러면은 수신 안테나로서도 똑같이 같은 주파수 특성을 가져요. 그리고 주파수 대역 특성이 어떻다? 그럼 주파수 대역이 예를 들어서 50MHz였다. 그러면 송신 안테나에서 그랬다면 수신 안테나도 똑같이 그 주파수 그 대역폭만큼을 갖게 돼요. 또 안테나 임피던스가 있었다. 안테나 임피던스가 있으면 트랜스미팅 안테나 임피던스와 그걸 리시버 송신용으로 쓸 적에 임피던스가 같게 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레디에이션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레디에이션 패턴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레디에이션 패턴이 뭘까? 말 그대로 송신할 때 방향이 달라요. 이쪽으로 여기 안테나가 하면 이 안테나가 이쪽으로 잘 나가는지 이 위로는 거의 안 나. 위로 나가거든요. 위로 잘 좀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잘 안 나가요. 이 앞쪽으로 주로 나가요. 옆쪽으로 좀 나가고. 그래서 위치 방향에 따라서 일종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죠.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어느 부분으로 잘 집속이 되고 하는지 그 방향 특성이죠. 이런 것들도 다 송신 안테나에서 한번 측정하게 되면 그 똑같은 특성이 수신 안테나에서 적용돼요. 이쪽 방향으로 제일 많이 송신을 했다. 송신할 때 보니까 이쪽 방향이 가장 세더라. 다른 데보다 이쪽 방향이 가장 세더라. 그러면은 수신할 때도 그쪽 방향의 감도가 제일 좋아요. 송신할 때, 수신할 때가 이렇게. 소위 이걸 할 때 우리 reciprocity라고 해요. reciprocal 하다 이게 가역적이다. 뒤집어서 쓸 수가 있다. 가역성이라고 해요. 가역성. 뒤집어서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송신 안테나로 지금 내가 설계를 해서 주파수, 공진 주파수, 그리고 대역폭, 임피던스, 방향 특성, 뭐 거기에 이제 앞으로 뭐 나오는 게 디렉티비티, 방향 최고 방향 특성이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디렉티비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안테나 게인이라는 게 있어요. 안테나 게인이라는 게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안테나 특성들이 송신 안테나로 쓰였을 때, 송신 안테나로 측정했을 적의 특성이 고스란히 수신 안테나 특성과 똑같다. 그러니 우리는 송신 안테나로서 놓고서 지금부터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하면 돼요. 안테나에 대해서. 안테나를 이해하기 전에는 송신 안테나로 해놓고서 거기서 모든 걸 구한 다음에 수신 안테나 특성을 생각하면 되겠다. 뭐 물론 거꾸로 수신 안테나로 모든 걸 한 다음에 송신 안테나에 어떻게 될까? 그걸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렇게 레시프로컬하기 때문에 이제 송신 안테나로 쓰는, 수신 안테나로 쓰는 것들이 그 특성이 같다. 실제 안테나를 보게 되면은 안테나 하나가 안테나 표현을 이렇게 해줘요. 기호를 여기다 할까요? 안테나 기호 이렇게 이게 기호죠. 또는 뭐 꺾어 이렇게 해서 수신 안테나. 이게 만약에 리시빙 안테나가 한다면 공중의 전파를 받아가지고서 수신 안테나, 수신기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리시버, 송신 안테나, 수신기다. 수신기라면 수신기 제일 첫 단에, 안테나 제일 첫 단에는 뭐가 있느냐? LNA라는 게 있어요. Low Noise Amplifier라는 건데, Low Noise Amplifier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필터를 거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믹서를 거치게 돼요. 이때 이 믹서죠. 믹서를 다른 말로 이제 주파수를 아래로 떨어뜨린다 해갖고 다운 컨버터에 곱해주는 그런 신호를 갖다가 로컬 오실레이터라는 걸 하게 되는데, 로컬 오실레이터 그다음에 나온 걸 갖다가 다시 또 밴드 패스 필터를 해준 다음에, 이때는 로우 패스 필터를 하겠구나. 로우 패스 필터를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앰프를 거치고 필터를 거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나가는 뭐 그런 것들하고 수신기에서 이제 보통 이제 수신기 초반에 이루어지는 그런 그 신호 처리들인데, 이때 이제 안테나 이게 EM 앞으로 이제 일렉트로 마그네틱을 갖다가 EM 웨이브라고 줄여서 쓰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EM 웨이브. 그 EM 웨이브를 공중의 전파를 받아서 이 신호가 돼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로우 노이즈 이렇게 해서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 스피커라든지 모니터 같은데 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바뀌게 되는 거죠. 또 제대로 녹화가 되고 있는지 15분. 그게 참 그래서 보이네요. 그 부분이 지금 약간 번쩍번쩍 해갖고 자 그런 상태인데 이 안테나 가지고 이번엔 송신기를 쓴다. 송신기를 쓰면 여기 송신기 여기에 뭔가 그 최종 단만 씁다 뭔가 여기에 다시 온신을 갖다가 뭔가 밴드 패스 여기에 지금 이제 업 컨버터 제가 다운 컨버터를 했으니까 업 컨버터 바스 높이는 거죠. 업 컨버터를 여기 또 로컬 오시에이터를 통해서 업 컨버터를 통하고 그래서 밴드 패스 필터 한 다음에 파워를 아주 키워서 이쪽으로 보내줘요. 이렇게. 이건 이제 여기 이때부터는 이제 송신기. 그러니까 트랜스미터죠. 트랜스미터하고 리시버하고 안테나 하나를 같은 거를 공유해요. 근데 이제 얘는 지금 리시빙 되는 거 이건 저기 이렇게 오는 것을 노란 걸로 표시합시다. 수신되는 건 노란 걸로 이렇게 오겠죠. 송신되는 것은 빨간 걸로 표시합시다. 그럼 얘는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겠죠?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연결하면 그렇게만 갈까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갈 거예요. 얘도 노란 것이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서 왔다가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갈 거예요. 수신되는 이 신호라는 것은 안테나에 수신되는 신호라는 것은 굉장히 약한데 그 굉장히 약한 걸 갖다가 나눠줘야 돼. 이쪽하고 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앞에 그 아주 약한 신호를 갖다가 증폭하는 데 쓰이는 그런 앰플리파이어를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데 그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까지 쓸 정도로 그렇게 작은 신호인데 그걸 또 나눠주기까지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이거 문제는 사실 뭐 그렇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도 없어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이제 공중으로 날려보내기 위해서 한껏 키웠죠. 하이 파워 앰플리파이어. 이게 하이 파워 앰플리파이어 몇 와트 또는 뭐 몇백 밀리와트 이 정도로 키워가지고 안테나로 보냈는데 이게 안테나만 휙 가는 게 아니라 리시버 쪽으로 가게 돼요. 리시버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까 여기서는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라고 해갖고 아주 미세한 신호를 섬세하고 미세한 신호를 굉장히 어느 정도 미세하냐 10의 마이너스 한 10승 와트 10의 마이너스 13승 와트 그렇게 아주 작은 신호를 갖다가 지금 얘를 잡을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서 1와트 막 1억 배, 10억 배, 1000억 배 되는 그런 신호를 갖다 이쪽으로 보내주게 되면은 얘는 망가지는 거예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뭔가 특수한 장치를 해줘야 돼요. 이 특수한 장치 여기다가 해주는 이쪽으로는 못 가게 이것이 못 가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못 가게 이렇게 얘가 못 가게 또 노랑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못 가게 수신난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안 되게 송신 신호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송신 신호가 리시버 쪽으로 가는 것이 안 되게 안테나에 들어온 수신 신호가 송신기 쪽으로 가는 것이 안 되게 여기다 뭔가를 갖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뭔가 넣어주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송신 수신 분리라고 송신 수신 분리기 그러니까 트랜스미션하고 뭐 TX, RX, 세퍼레이터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세퍼레이터 이것을 우리 그 전자공학에서는 듀플렉스 송신 수신 분리를 갖다가 우리가 듀플렉스라는 표현을 써요. 듀플렉스 송신과 수신을 갖다가 듀플렉스 한다. 나눈다. 송신 수신을 분리한다. 송신 진화와 수신 진화를 분리한다. 그걸 듀플렉서라고 해요. 듀플렉스 시키는 그런 장치 그래서 듀플렉서라고 해요. 듀플렉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그리고 제일 쉬운 것이
시간 차단하는 거예요. 시간을. 송신되고 있는 동안에 여기 딱 차단시켜줘요. 수신혈을 차단시켜줘요. 아예.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갖고 말이죠. 이 스위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스위치가. 여기는 이제 송신 쪽, 여기는 수신 쪽 안테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스위치를 가지고 송신할 적에는 이쪽으로 연결시켜줘요. 수신할 적에는 이쪽으로 연결시켜줘요. 송신할 적에는 이쪽으로 송신, 수신할 적에는 이렇게 연결시켜줘요. 그게 대표적으로 워키토키가 있죠. 워키토키 딱 누르고서 하면은 이때는 수신할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연결한 거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하면은 송신만 되고 있어요. 안테나가 송신기 연결돼 있어요. 똑 놓는 순간 수신기로 이렇게 연결돼요. 놓으면 항상 이쪽 수신기 상태로 돼요. 그 모든 전파가 오다가 수신되면은 감봤을 적에 뭐라고 들리면 이제 뭐가 누가 나를 찾는구나 들을 수가 있죠. 다시 꾹 누르면 이제 송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송신 상태에서는 수신기가 차단되기 때문에 수신 회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수신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워키토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워크 건너야겠죠. 워키토키 걸으면서 말한다. 워키토키라고 하죠. 워키토키. 이런 걸 우리가 그 듀플렉싱인데 듀플렉스 하는 방법인데 듀플렉싱인데 타임 시간을 안다 이거죠. 타임 디비전 시간 듀플렉싱. 그래 TDD라고 해요. TDD. 요즘에는 이제 그 손으로 이렇게 누르지 않고서 이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확실하게 송신이 될 적에는 수신기로 연결 안 돼요. 수신기 연결될 때는 확실하게 송신이 안 돼.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이때는 내가 누르고 송신하고 있을 동안에는 수신을 못 하죠. 수신하고 있을 동안에는 내가 송신을 못 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전화를 한다든지 뭐 한다고 할 적에 계속 내가 말을 하면서 저쪽에 상대방이 그 말하는 것도 듣고 있죠. 계속 오고 있고 가고 있고 동시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오고 가고 동시에 하기 위해서 이 스위칭을 갖다가 아주 미세하게 잘라주는 거예요. 미세하게. 아주 그냥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송신하고 수신을 갖다가 계속 아주 미세한 신호 간격으로 잘라갖고서 그거 나이큐스트 레이트 이상이면 되니까 그렇게 잘라서 보내고 또 받고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시간을 계속 스위치를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인간은 못 느끼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그 TDD 방법인데 그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예 필터를 쓰는 거예요. 필터를 2개 써요. 이렇게 필터를 2개 써갖고 여기 밴드 패스 필터 1개, 이쪽 밴드 패스 필터 또 1개.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송신기 주파수와 송신 주파수, 그러니까 TX 주파수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주파수 어떤 주파수인데 TX는 주파수와 거기 RX는 주파수를 달리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달리하는 거예요. 아예 TX 주파수, RX 주파수를 달리해서 밴드 패스 필터를 거기 맞게 TX 주파수 맞게 RX 주파수 맞게 해줘. 그런 상태에서 송신할 적엔 이렇게 갖고 이쪽으로 못 가게 차단이 되는 거죠. 수신할 때에는 이쪽으로는 차단이 되고 이렇게 수신할 때에는 이게 차단이 되죠. 이게 통과되고 주파수를 달리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달리해서. 그래서 프리퀀시 주파수를 달리한다. 디비전 주파수를 나눴다. 듀플렉싱. 그래서 FDD라고 하죠. 사실 요즘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이동통신 뭐 전 세계 거의 다 FDD를 쓰고 있어요. 송신 주파수, 수신 주파수가 달라요, 아예. 그래서 항상 주파수 그 밴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송신 대역과 수신 대역이 한 100메가 이상씩 떨어져 있어요. 한 200메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갖고 필터를 거기에 맞게 따로따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송신할 적에는 이쪽으로, 수신할 적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늘 언제나 시간과 관계없이
늘 송신할 수 있고 송신과 동시에 수신할 수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안테나는 일단은 이렇게 송신 안테나, 수신 안테나로서 겹쳐 쓸 수가 있다. 겸해 쓸 수가 있다. 송신 안테나, 수신 안테나를 겸해 쓸 수 있다. 그래서 송신 안테나, 수신 안테나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는 이거 불리한 경우도 있겠는데 송신 안테나, 수신 안테나 이렇게 달리한다. 같은 안테나 가지고 쓰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듀플렉서라는 그런 게 그 회로 안에 시스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저 스마트폰도 그렇고 어디에도 그런 것들이 요즘엔 들어있어요. 레이더 같은 경우 들어있고 뭐 워키토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치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송신 안테나 특성과 수신 안테나 특성을 갖고 송신 안테나, 수신 안테나를 이용할 수 있고 안테나 하나 갖고 다 쓸 수 있다. 여기는 안테나 또 얘기하자면 안테나 이거 하나 가지고 수신도 할 수 있고 송신도 할 수 있고 수신도 할 수 있고 송신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송신 수신을 동시에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려면 여기에 뭔가 이제 그 이런 듀플렉서라는 게 있어요. 듀플렉서가 있는데 요건 듀플렉서냐 자석에 붙이기 위해서 여긴 듀플렉서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송신 안테나 해석을 할까요? 레디에이션 시스템 or 트랜스미팅 안테나. 같은데 전류가 그러죠? 전류. 이렇게 전류를 공중에 내보내는 거죠. 그 전류 그중에 전류 밀도로서 density, current density 전류밀도 J 이거는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C 프라임 혹은 전류밀도 J는 R, Y, C 프라임 J, R, 세타, Y 어떤 좌표계를 쓰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도 이렇게 되고 좌표계에 따라서 XY 쓰냐, 알파 쓰냐, 알제타 파이냐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아예 그냥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지션 벡터를 R 프라임 벡터라고 해갖고 R 벡터 여기서부터 어떤 위치에 전류가 J만큼 흐르고 있어. J R 프라임만큼 이 R 프라임이라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덩어리 이런 덩어리가 그 덩어리가 이걸 수도 있고 또는 와이어 모양 이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덩어리를 표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덩어리를 갖다가 우리가 V 프라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류가 여기 흐르지만 전류가 반사돼갖고 이 표면에도 여기 표면에도 이건 껍데 플라스틱으로 쓰여 있는데 속에는 도체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좀 전류가 슬쩍 흐를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흐르는 상태를 V 프라임 어떤 부피 이거 부피 그 3차원 공간에 어떤 그런 전류 흐르는 모양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와이어지만 천이지만 이렇게 또는 이거 같은 경우는 평면 모양이죠. 평면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V 프라임 전류가 흐른다고 할 적에 여기에 이 점에 여기 갖다가 R이라고 하는 이 점에 일렉트릭 필드를 구해야겠다. 이거 원점이고 일렉트릭 필드를 구해야겠다. 그럼 일렉트릭 필드 또는 마그네틱 필드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를 구해야죠. X, Y, Z 이것은 우리가 R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H, R이라고 합니다. 필드 포인트. 그래서 여기서부터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는 이건 이제 소스 쪽이죠. 소스 코디네이트 이제 필드 구하는 거예요. 필드 EH를 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X, Y, Z
아예 그렇겠는데 이래서 그냥 아예 위에 포지션 벡터 써서 R이라고. 이 R이라는 건 뭐죠? R이라는 것은 이제 XYZ라면은 이거라고 한다면은 이게 만약에 X, Y, Z였다. 그러면 이것은 X, AX 플러스 Y, AY 플러스 Z, AC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벡터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R 프라임은 X, AX 플러스 Y, AY 플러스 Z, AC 물론 프라임. 이걸 하기 위해서 직접 전류로부터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맥스웰 방정식을 갖고 있죠. 맥스웰 방정식을 이들 간에 결국은 우리가 이들 사이에 맥스웰 방정식을 생각하죠. 맥스웰 방정식은 어디나 성립하니까 그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서 이걸 하면 돼요. 근데 맥스웰 방정식을 직접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학기 초에 잠깐 리뷰를 했고 전자계약 2 마지막 부분에 했던 내용이지만 맥스웰 방정식을 바로 푸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A라고 하는 맥스웰 방정식에서부터 A를 구하는 식 A라고 하는 거 A를 구하는 식이 이런 게 있죠. 이런 어떤 헬르모치 마그네틱 포텐셜 이 마그네틱 포텐셜 A를 먼저 구한 다음에 마그네틱 포텐셜 A를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 식은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페이저로 표현해 놓고 페이저에서부터 유도한 A에 대한 마그네틱 포텐셜 A에 대한 웨이브 이퀘이션 파동 방정식인데 그 파동 방정식을 이렇게 페이저로 쓴 모양을 우리가 헬르모츠 이퀘이션이라고 하죠. 헬르모츠 이퀘이션. 그 헬르모츠 이퀘이션의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이런 과정을 지금 여기서 굳이 할 필요 없고 이미 이런 것들을 다 하고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것을 구하는 식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파이분의 mu 인테그랄 R 분의 J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K R dv 프라임 V 프라임 이 전체 요 V 프라임 소스가 있는 그 공간 V 프라임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된다. 그래 놓고서 그러면 이제 H는 컬 A가 되고 E는 마이너스 그레이드 V 마이너스 J 오메가 A 뭐 이런 식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 이렇게 전류가 주어지고 전류로부터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과정은 전류에서부터 마그네틱 포텐셜을 먼저 구하고 마그네틱 포텐셜 가지고 H를 구하고 H에서부터 E를 가든지 또는 마그네틱 포텐셜과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한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를 구해도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일렉트릭 필드 구하고 그다음에 마그네틱 필드 구하고 그 마그네틱 필드 구한 상태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거꾸로 해서 풀게 되죠. 이미 가득 채웠으니까 다시 지우고 다시 하죠. 좀 이따가.